안녕하세요. 밤사이에 테슬라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같이 보자고 해놓고 안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오늘 이 영상 준비를 해봤습니다. 구글 검색창에 테슬라 IR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 화면이 뜰 거고요. 여기서 4분기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똑같은 화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 화면이 나올 텐데요. 4분기 그리고 2022 회계연도의 업데이트 본 되겠습니다. 하이라이트부터 보시죠. 생산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는데 2022년에 영업이익률은 16.8%, 4분기만 떼놓고 보면 16%였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2022년에 137억 달러, 4분기에는 39억 달러, 순이익이 2022년에 126억 달러, 4분기에는 37억 달러였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여기 현금 흐름에 대한 설명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지난해에 131만 대를 인도하면서 이게 역대급 기록이었다라고 설명까지 해놨습니다. 자, 옆에 서머리로 넘어가 볼게요. 자, 방금 인도량에서도 힌트를 알 수 있었듯이 이 4분기 역대급 분기였다고 합니다. 2022년도 역시나 기록을 세운 한 해가 됐고요. 지난 분기에 지금까지는 경험하지 못했던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을 기록을 했다고 밝혔고요. 2022년 총 매출이 815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했다고 설명을 했고, 또 순이익은 12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더블, 2배 이상 올랐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2023년으로 지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단기적으로 좀 불확실한 것들, 경기 침체 이런 요소들에 대해서 이제 질문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 테슬라도 인지를 하고 있나 봅니다. 하지만 테슬라 팀은 이런 도전적인 환경에 굉장히 익숙하다. 자신이 있다는 뜻이겠죠. 일단 단기적으로는 비용 절감을 조금 더 집중할 생각인가 봐요. 그렇게 설명을 해놨고 생산률을 높이겠다. 이런 의지도 적어놨습니다. ASP는 Average Selling Price라고 한 대당 판매 가격인데요. 이게 수년 동안 하락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뭐 하락 추세라고 하니까 나쁘게 들리진 몰라도 실제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구매 가능한 차가 됐다라는 의미겠죠. 이런 가격대 하락은 수백만 대의 차량 생산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필수적인 단계다라고 설명을 해놨고요. 대당 가격이 하락하면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이런 거 다 같이 하락하게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에 이거 결국 포장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까지도 들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가격대가 어느 정도 낮아져야 대중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잠재적인 소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포장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안 그래도 테슬라도 이게 포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에 살짝 걱정이 됐는지 이 대당 가격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절반으로 줄어들 때 우리의 영업 이익률은 계속해서 개선되어 왔다.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당 가격이 하락했는데 어떻게 이익률은 높아질 수가 있었냐? 여기 이유를 또 설명해놨네요. 조금 더 낮은 가격대의 모델들을 내놨고 효율적이고 지역 세분화된 공장들을 만들어놨고 그리고 비용도 절감을 했고 이런 요소들로 인해서 영업이익률이 높아질 수 있었다 설명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필요한 거 2022년 4분기 숫자만 좀 빠르게 보고 갈게요. 자동차 매출이 213억 700만 달러였고요. 여기서의 매출 총 이익률은 25.9%였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체크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 2021년 4분기에는 30.6%, 2022년 1분기에 살짝 올랐다가 그 이후로 계속 이렇게 25.9%까지 감소하는 거잖아요. 이 마진율이 어디까지 감소를 할 수 있는지 어느 정도의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마지노선이 어딘지 한번 체크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하락 추세에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자동차를 포함해서 모든 전체 매출은 243억 1,800만 달러였습니다.
자동차가 거의 뭐 하드캐리하고 있네요. 여기서의 매출 총이익률은 23.8%. 그럼 영업이익률은 몇 프로냐? 여기 operating margin 16% 나와 있습니다. 매출 총이익률이 자동차나 총매출이나 뭔가 하락 추세에 있다라고 말을 할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 영업이익률은 올라갔다 내렸다 올라갔다 내렸다 하락 추세에 있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4페이지에서는 이 정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조금 전에 4분기 자료였다면 이번에는 2022년 자료입니다. 자동차 총 매출이 2021년에 비해서 51% 증가했고요. 총 매출도 마찬가지로 2021년 대비 51% 증가했습니다. 영업비용이 전년도 대비 2% 증가했는데요. 그래도 이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를 하면서 영업이익률은 이렇게 오름세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서머리도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자, 총 매출 4분기에 전년도 대비 37% 증가를 했는데 어떤 이유에서냐? 인도량이 늘어났고 자동차 외에 다른 솔라, 태양광 에너지 사업부 그런 데서도 성장이 있었고 그런 요인들이 대표적이었다 설명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이 4분기에 39억 달러로 영업이익률도 16%를 달성할 수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플러스 요인과 마이너스 요인을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건 플러스 요인의 FSD, Full Self-Driving Revenue, 이 매출이 카운트되기 시작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마이너스 요인에서는 이거는 테슬라 말고 다른 자동차 업계도 마찬가지지 않았을까 싶은데 일단 원자재 가격이 너무 늘었고 이런 물류 관련된 비용도 많이 늘었다. 어쨌든 비용이 너무 많이 늘었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고 또 4680 배터리를 생산을 가속화하는 데, 생산을 확대하는 데의 비용이 좀 들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분기에 보면 SX 합쳐서 2만 대 좀 넘게 생산을 했고요. 3랑 Y 합쳐서 42만 대 가까이 생산을 했습니다. 모두 합쳐서 43만 9,701대를 생산을 했고요. 그리고 인도량이 모두 합쳐서 40만 5,278대를 했습니다. 자, 이 수치 생산은 전년 대비 44%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인도량도 전년 대비 31% 증가한 겁니다. 여기서 또 캐치할 수 있는 부분은 SX보다 3Y가 역시나 훨씬 더 많은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고 있다. 아무래도 가격이 더 저렴하기 때문이겠죠. 그 부분 역시나 가격이 좀 전기차 구매에 있어서는 아직 중요하다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022년 자료가 여기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SX 생산은 7만 1,177대 그리고 3Y 생산은 129만 8,000대가 넘게 했고요. 총 136만 9천여 대를 생산을 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47% 증가한 거고요. 인도를 보면 SX가 6만 6천 대 넘게 그리고 3Y가 124만 대 넘게 인도가 됐습니다. 두 개 모두 합치면 131만 3,851대가 되겠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한 수치고요. 자, 9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언론에서는 이렇게 자세하게 다뤄주지 않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2022년 2분기의 세 번째 달, 그러니까 6월이 되겠죠. 6월에 2분기에 인도한 양의 74%가 6월에 인도가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분기에 막달에 서둘러서 인도가 된 거죠. 그 현상이 3분기에는 그래도 64%, 4분기에는 51%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는데요. 이 퍼센티지를 계속해서 낮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걸 낮춘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한 분기가 3개 달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3달에 걸쳐서 균등하게 인도될 수 있게 마지막 달에 몰리지 않게 그렇게 조절을 하는 것을 노력을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대당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비용 절감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잖아요.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공장별 내용도 세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4분기 말에는 오스틴 공장에서 모델 Y가 일주일에 3,000대 정도 생산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분기 정도 시점이 되니까
이 한 주에 1000개의 배터리 팩을 만들 수 있는 4680 배터리를 충분하게 인하우스에서 생산을 해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테슬라의 세미 트럭은 이제 네바다주에서 만들어질 예정인데요. 파일럿 생산 프로그램이 지난해 4분기부터 가동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12월인가에 출고식을 열고 펩시한테 인도를 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아직은 파일럿 생산 중이다. 본격적인 게 아니다. 염두에 두시고요. 자, 중국에 상하이 공장이 있습니다. 지난해 굉장히 코로나19로 힘들었던 공장 중 한 곳이죠. 애플이 요새 이렇게 생산 기지를 다변화하면서 테슬라도 그러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여기 상하이 기가 팩토리는 우리의 주요 수출 허브로 유지될 것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북미를 제외한 시장에는 웬만하면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이 판매가 될 것이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유럽의 베를린 공장이 있죠. 베를린 공장은 4분기 말쯤 계산을 해보니까 한 주에 이 모델 Y를 3000대 정도 생산할 수 있었다라고 하고요. 자, 여기 다시 한번 표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이렇게 주요 제품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각각의 최대 생산 능력이 이렇다. 자, 여기 보시면 사이버 트럭 툴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생산할 수 있게 공장을 맞춰가고 있다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텍사스 공장에서 생산이 될 예정이고요. 네바다에서 테슬라 세미 파일럿 프로그램 시행 중에 있고요. 조금 전에 상하이 공장이 메인 수출 허브로 남아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진짜 생산 능력이 다른 공장들에 비해서 굉장히 압도적입니다. 베를린과 텍사스도 기가 팩토리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상하이가 3배 더 많은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래는 지역별로 나눈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인데요. 제일 높은 게 파란색 북미 지역, 유럽과 캐나다죠. 3.67% 정도 되려나요? 그 정도로 보이고요. 유럽이 빨간색, 그리고 초록색이 차이나인데 자, 중국에서의 시장 점유율이 조금 여기 정체된 거 보이시죠? 아무래도 중국에서 저렴한 전기차들이 많이 나오면서 테슬라의 이런 상승세가 조금 주춤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테슬라가 다른 전기차와는 다르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기술, 풀 셀프 드라이빙, 이런 자율주행 기술이 그래도 좀 뛰어나다고 여겨지기 때문일 것 같은데요. FSD 베타 버전이 거의 모든 북미 고객들에게 배포가 됐다고 합니다. 여기 옆에 표가 나와 있는데 이 FSD 베타 버전으로 달리는 누적 마일이 최근 들어서 크게 올라온 거 보이시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FSD 베타 버전을 현재 사용하면서 운전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 차량 내 소프트웨어에 대한 설명도 있는데 이제는 뭐 터치 스크린을 통해서 줌 회의를 할 수 있는데 안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를 사용한다고 하네요. 이런 소프트웨어는 업계 최초라고 하고요. 애플 뮤직과도 통합이 되어 있고 반려견 모드 그리고 보초 모드 이런 게 다 활성화가 됐다고 합니다. 자, 10페이지를 넘어가기 전에 이 그래프도 짧게 보고 싶은데 짙은 남색이 오토파일럿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테슬라 차량, 이 파란색이 오토파일럿을 사용하지 않는 테슬라 차량, 회색이 미국의 평균입니다. 뭐에 대한 평균? 교통사고 한 건당 차량이 달리는 마일 수를 계산을 한 건데요. 이거를 해석해보면 미국에서 그냥 자동차가 달린다 할 때 100만 마일도 안 돼서 사고 하나가 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토파일럿 기능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테슬라 차량을 운전한다면 170, 180만 마일 정도 갔을 때에 사고 한 건이 발생하고요. 이게 이제 오토파일럿 기능을 사용하게 된다면 600만 마일을 넘게 달렸을 때 사고 하나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오토파일럿 기능이 안전 운행에 좋다. 사고 예방에 좋다. 이런 걸 자랑하고 싶은 그래프가 아닌가 싶어요. Outlook, 전망이 나와 있습니다. 생산 규모, 판매량 규모, 이 규모적인 내용을 보면요. 연평균 성장률 50%를 달성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나아가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연평균 성장률 50%는 2021년 초에 이미 제시했던 건데 자, 그렇다는 거는 올해만을 위한 특별한 가이던스는 내놓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올해 대략적으로 180만 대를 예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핏 란에 보면 자동차 판매, 하드웨어 관련 이익이 늘어나는 것과 함께 소프트웨어 관련 이익이 늘어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율주행 기술 판매, 또 차량 내 다양한 소프트웨어 판매 이런 것을 통한 이익 창출도 굉장히 기대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프로덕트 면에 사이버 트럭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올해 말쯤이면 텍사스 기가팩토리에서 생산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고요. 현재 이 생산을 위한 공장 준비에 들어가고 있다, 공장 준비를 하고 있다 설명을 했고, 추가적인 세부 사항은 인베스터 데이, 올해 3월 1일 날 있을 인베스터 데이에 그때 공개된다고 합니다. 이때 또 주목을 해봐야겠네요. 자, 이 다음부터는 그냥 조금 마음 편하게 보셔도 좋습니다. 항상 이렇게 사진을 같이 올려주더라고요. 이건 기가팩토리 베를린의 모습이고요. 그 안에서 어떻게 페인트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거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메가팩토리입니다. 메가팩이 이렇게 최종적으로 조립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 스탬핑 작업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이고, 역시 상하이 기가팩토리의 바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로봇들이 많네요. 자, 이거는 실제가 아니고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어떻게 확장을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사진인데요. 최근에 테슬라가 네바다주 배터리 공장 신설 등에 4조 4천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죠. 테슬라는 이 새 배터리 공장을 통해서 신형 리튬이온 배터리 4680 배터리를 연간 200만 대 생산할 계획이라고 해요. 세미 생산 공장도 건설한다고 밝혔지만 이 생산 규모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게 테슬라의 세미죠. 4680 배터리가 텍사스 기가팩토리에서 제조되고 있는 과정이고요. 차트가 나왔습니다. 뭐 앞서서 다 봤던 내용을 그냥 차트로 정리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인도량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거 보이실 테고요. 순이익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보이실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업계 평균, 자동차 업계와 비교를 해 놓은 건데, 회색 라인이 업계 평균의 매출 성장률 전년 동기 대비, 빨간색은 테슬라의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성장률입니다. 테슬라가 일단 월등히 업계 평균을 앞서 나가기는 하죠. 그리고 영업이익률인데요. 이 또한 테슬라가 계속해서 치고 올라오면서 지금 가장 업계보다도 높은 수준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초록색 반은 한 대당 가격이에요. 계속해서 낮아지는 추세 보이시죠? 또 여기 보면 연평균 성장률 50%를 달성하기 위한 그런 목표치와 실제 얼마를 인도를 했는지 나와 있는데, 2023년에는 대략 180만 대가 조금 안 되는 거면 이제 50%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건데, 앞서 봤듯이 테슬라는 180만 대를 예상을 하고 있죠, 공식적으로. 그런데 여기 머스크는 테슬라 가격 인하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올해 판매량이 200만 대를 돌파할 수도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을 했습니다. 얼마까지 늘어날지는 한번 지켜보자고요. 자, 굉장히 글이 많고 숫자가 많고 그래프도 많은 테슬라의 보고서였는데, 일단 실적 발표 이후 시간외 거래에서는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목요일장 정규 거래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일지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